기자 생활을 11년 동안 했던 저자가 평소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일을 그만둔 다음에 기자가 아닌 그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일상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느낀 것들을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를 좀 읽어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1장 중에서 자 1장 중에서 인사는 왜 꼭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하나요? 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네, 인사는 왜 꼭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하나요? 고등학생 때의 일이다. 2.0이었던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 칠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아빠를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안경가게에 입성했다. 그리고 진열대에서 꽤 비싼 안경테를 집어들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장의 딸이었지만 부모에게 무엇이든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은 줄 착각하는 고3 수험생이었다. 거참 잘 골랐다는 안경점 주인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거울 앞에 섰다. 도수가 들어간 안경을 쓰고 나를 선명하게 마주한 순간 으악! 이게 나야! 거울 속에는 눈 밑에 그늘이 지고 일명 돼지털로 불리는 반곱슬이 보기 싫게 삐죽삐죽 솟아있는 19살 소녀가 있었다. 19살 소녀가 있었다. 볼에는 주근깨까지 투둑 퍼져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수험생이었고 30대인 지금 기준으론 목련꽃처럼 풋풋해서 부러운 얼굴이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때는 낮은 시력 때문에 내 모습을 자체적으로 뽀얗게 필터링 해온 터라 대단히 실망했다. 노랗고 은은한 백열등을 켜고 살다가 쨍한 형광등 아래에서 거울을 봤을 때 같은 충격이었다. 철없는 나는 그렇게 비싼 안경을 장만하게 됐지만 대학에 가고 나서 안경은 안경집에서 고이 잠드는 운명을 맞았다. 시력도 조금 회복되었는지 안경 없이 살아도 불편한 일은 없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진. 신입사원이라면 눈도 좋아야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많이 과장하자면 7km 앞까지 내다본다는 사바나 초원의 기린이나 시력이 8.0까지 간다는 몽골 유목민처럼 가시권이 넓어야 유리했다. 멀리 보이는 선배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다가오는 타이밍에 맞춰 먼저 인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눈치란 곧 신입사원의 센스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회사 건물에 들어서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3m나 될까 하는 내 빈약한 가시권에 진입하기 전부터 그들은 내가 인사를 하나 안 하나 주시하고 있었고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채 사라지는 이들도 허다했다는 거다. 그렇다고 안경 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사 기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기이하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절대 대놓고 지적하지는 않았다. 대신 몇 다리를 지나 끝끝내 내 귀에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 요새 너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더라 하는 식으로. 그 말을 듣는 나는 부하가 치밀었다. 회사 안에서는 다 너보다 선배니까 무조건 인사해. 선배들이 먼저 인사하면 안 돼요? 어? 인사를 꼭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선배들이 보기에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겉토성이었다.
선배들은 내가 신입사원인데도 각기 전혀 안 잡혀 있다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다. 각이 뭔데요? 학교 다닐 때 도형의 예각, 둔각은 억지로라도 배워서 암기했는데 각을 잡는 법은 어떤 것인지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곧 어렴풋이 알게 됐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내 옆에 남자 동기들이 모범답안처럼 온몸에 각이란 각을 더 잡아댔기 때문이다. 내가 화장을 안 하는 것에도 선배들은 혀를 끌끌 찼다. 방송기자가 외모에 관심이 그렇게 없기도 힘든 일이긴 하다. 대학 1학년 첫 수업 때였다. 한 교수가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아침에 화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다. 30분이요. 1시간이요. 그러자 교수가 말했다. 너희들은 30분 1시간이 평생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 그동안 남자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속으로 그래? 그럼 화장 안 하지 뭐 라고 다짐하며 맨 얼굴로 대학 생활을 마쳤다. 요새 말로 얼굴 평가가 만연하고 외모를 업무 성과와 직결시키기도 하는 방송가에서 맨 얼굴로 뻔뻔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유독 그런 방면에서 무딘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 30대로 접어들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루즈를 발랐는지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자외선 차단 기능 비비크림을 바르고 주기적으로 눈썹 결을 다듬기도 한다. 그럼에도 화장은 대체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귀찮은 행위다. 가끔 뉴스 출연으로 회사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외모가 조금 나아져 기분이 좋긴 해도 평소에도 그렇게 다니라고 하면 도저히 못할 것이다. 도저히 못할 짓이다. 나는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10년 차가 되어 입사 10년 차가 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주변으로 밀물처럼 후배들이 들어왔다.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는 후배를 평가하는 위치로 조금 옮겨갔다. 예전에 나처럼 좋고 싫은 게 얼굴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후배도 예외 없이 모든 업무를 자존심과 연결짓느라 앞에서 다 뱉어내는 후배도 있다. 멀리서부터 후다닥 다가와 곰살맞게 구는 후배도, 날마다 SNS에 화장실 셀카를 올리며 외모와 몸매에 집착하는 후배도 있다. 빠릿빠릿한 후배도, 뭘 시켜도 일단은 빼고 보는 후배도 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나 역시도 선배가 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스마트폰에 고개를 박는 옆부서 후배에게 내심 박한 평가를 내리는 옹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회사에서 처음 만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단언하는 식의 평가는 하지 말자. 단언하는 식의 평가는 하지 말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날 향한 평가들의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꽤 오래도록 아팠기 때문이다. 넌 참 제멋대로다. 당돌하다. 인사를 안 한다. 4차원이다. 고집이 있다. 등등. 쇼윈도에서 물건 하나 집어보고 쉽게 내려놓는 것처럼 나란 사람에게 무심하게 던진 말들은 끝끝내 상처로 남았다. 사람의 진가는 오래 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결국엔 드러나게 된다. 태도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을 대충 보면 어찌하나 쉽게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오늘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 중에서 1장 중에서도 한 챕터를 읽어봤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로
봐야겠네요. 지은이는 인사를 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만 했던 가장 후배였던 신입사원 시절의 이야기를 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인사를 꼭 후배가 먼저 해야 하는 건가? 그 후배들은 사실은 그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벼운 평가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힘든 시절인 만큼 선배가 인사를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라는 책에서 한 에피소드를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읽어보면서 이 책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H 브라운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